할아버지, 이곳은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이렇게 막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저는 피아노만 잠깐 보고 싶어서요. 구경은 해도 될까요? 다음에 오세요. 노인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어떤 곡을 좋아하시나요? 김서준 씨, 지금 저 무시하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성찰하는 여정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듣다가 화가 나고 답답하실 때는 속 시원하게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강남역 문화공간은 쾌적했습니다. 밖은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올라올 정도로 뜨거웠죠. 새로 설치된 그랜드 피아노가 놓인 공간은 마치 미술관처럼 고요했습니다. 반들반들한 피아노에 비치는 조명이 마치 보석처럼 빛났고, 저는 매일 아침 그 찬란한 광경을 보며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유리문 너머로 한 노인분이 보였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청소복에 낡은 모자를 쓰신 분이었는데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조심스레 문을 여셨습니다.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해 보이셨지만 눈빛만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저기, 피아노 좀 만져봐도 될까요? 노인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눈치를 주고받으며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특히 관리자인 박윤성 부장은 마치 공연장의 흠집이라도 난 것처럼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간 이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방문객을 만났지만 이런 차별적인 태도는 여전히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공간은 전문 연주자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박 부장의 말투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노인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평생 음악을 가르치시며 콘서트홀에서 연주해보는 게 꿈이라고 하셨던 아버지. 갑자기 가슴 한켠이 저릿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잠깐만이라도.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발걸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것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분의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며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의 연주는 제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노인분은 놀라울 정도로 음악에 대해 해박하고 클래식부터 현대음악까지 세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음색과 해석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셨는데 그 진지한 태도에 저도 모르게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이 피아노의 터치는 어떻게 조정되어 있나요? 댐퍼 페달의 깊이는 얼마나 되나요? 질문 하나하나가 예리했습니다. 답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진정한 음악이 오고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나 주변의 시선은 계속 차가웠습니다. 동료들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라며 수근거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회의실에서 박 부장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연장인지 알지 않나? 저런 분들은 다른 문화센터로 안내하는 게 맞아. 우리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10년간 참아왔던 불편한 진실들, 외면해왔던 부조리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분도 우리 관객이세요. 돈이나 외모가 아닌 음악을 보는 게 진정한 예술의 자세 아닐까요? 뭐라고? 당신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거야. 네, 만약 이런 식이라면 저는 이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해고되었습니다. 10년간의 경력과 쌓아온 실적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문화공간을 나서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노인분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도.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공연장으로 출근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는데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서준 씨, 자택 앞에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혼란스러웠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사는 평범한 아파트 단지 앞에 최고급 리무진이 한 대에 정차해 있었던 거예요. 김서준 씨이신가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운전기사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 뵈었던 노신사분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쓰여진 편지가 있었습니다. 김서준 씨, 어제 보여주신 용기와 진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와 대화를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차량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제 그 노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리무진을.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리무진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더 여유로워지더니 마침내 웅장한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수들이 우거진 길을 따라 걸어가자 마치 콘서트홀 같은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서준 씨. 현관 앞에서 계신 분은 다름 아닌 어제 그 노인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겨진 청소복 대신 품위 있는 정장 차림이었고 눈빛에서는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잊지 못하는 걸 보며 노인분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정태영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이사장이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이내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해박한 지식, 예리한 연주 기법들, 그리고 무엇보다 피아노를 대하는 진중한 눈빛까지. 앉으시죠. 이야기 나눌 것이 많습니다. 넓은 응접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 이사장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교향악단이 성공은 했지만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걱정에 직원들의 태도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는 말씀. 그리고 제가 보여준 행동이 그분께는 큰 희망으로 다가왔다고 하셨습니다. 김서준 씨, 당신과 함께 이 교향악단을 바꾸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속에서 정 이사장님의 눈빛은 진정성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 교향악단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제의 해고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말이죠. 이사장님 집무실에 앉아 있자니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정원의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고 책장에는 클래식 음악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 교향악단이 처음 시작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정 이사장님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클래식은 그저 상류층의 전유물이었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여가가 아닌 꿈과 열정의 결정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 이사장님이 작은 음악학원 앞에서 활짝 웃고 계신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연장들은 마치 성으로 변해버렸어요. 돈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그분의 목소리에서 깊은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김서준 씨,
당신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문화예술 교육팀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정 이사장님의 신념과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범 교육은 제가 해고됐던 강남역 문화공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곳에 다시 들어서는 순간 모두의 놀란 표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윤성 부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죠. 여러분, 저는 이제 직원이 아닌 교육 책임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우리는 공연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실현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노골적인 반감을 보였고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 전환점이 된 것은 한 젊은 음악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몇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꿈이 우리 교향악단의 연주를 듣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장 문조차 제대로 열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때 누군가 어머니께 따뜻한 미소로 대했더라면 공연을 보지는 못했더라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직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가의 공연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꿈을 만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변화의 움직임은 곧 더 큰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일부 임원들이 매출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익명의 비방 글들이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 씨, 힘들지 않나요? 어느 날 저녁 정 이사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제 모습이 보이셨나 봅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에 진정한 의미를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러자 정 이사장님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써온 기록입니다. 오늘부터 당신과 함께 새로운 장을 써나가고 싶군요.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그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 청년이 꿈꾸었던 음악의 미래,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만들고 싶었던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한 교육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었던 거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의 문화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저는 매일 새로운 도전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이사장님 비서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서준 씨, 이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병원 병실로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 계신 정님이 보였습니다. 늘 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리 한없이 작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서준 씨, 미안하오. 이렇게 갑자기 불러서.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와야죠. 침대 옆 테이블에는 제가 매주 보내드리던 교육 결과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구겨진 페이지와 메모가 가득한 것을 보니 몸이 불편하신 중에도 하나하나 읽어보셨던 모양입니다. 지난번 부산 지점의 이야기 참 감동적이군. 정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달 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부산 지점의 한 직원이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위해 매주 찾아가 피아노를 연주해드린 사례였고, 그 어르신은 젊은 시절 연주하던 우리 공연장에 대한 애정이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꿈꾸던 변화가 이런 거였죠. 정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주아 씨, 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사장님께서는 아직. 아니요. 의사 선생님도 이미 말씀하셨어. 하지만 걱정되는 건 교향악단의 미래요. 아직 우리의 변화는 시작 단계니까. 정 이사장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처음 이 교향악단을 시작했을 때 나는 단순히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진정한 예술은 연주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걸. 잠시 말씀을 멈추신 정 이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소. 서랍에서 꺼내신 것은 낡은 가죽 바인더였습니다. 펼쳐보니 그 안에는 교향악단의 미래에 대한 상세한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꿈꾸던 우리 교향악단의 미래요. 하지만 이제 이 꿈을 이어갈 사람은 당신이요. 이사장님, 울지 말게. 나는 오히려 기쁘오. 당신 같은 후계자를 만난 것이. 그날 밤 병실을 나서는 제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단한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정 이사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억하게. 진정한 예술은 연주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꿈이라는 걸. 눈이 계속 내리는 겨울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분의 꿈을 이어갈 차례였지만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전국의 모든 문화공간에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연주가 아닌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직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여름이었습니다. 한 젊은 음악학도가 부산 문화공간을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반짝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졸업 작품으로 우리 교향악단을 위한 새로운 곡을 쓰고 있다며 연주홀의 음향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문전박대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나서서 세세한 설명을 해주었고 심지어 지휘자와의 미팅까지 주선해 주었죠. 그 학생의 열정과 재능은 모두를 감동시켰고 지금은 우리 교향악단의 부지휘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상무님, 정말 신기해요. 이제는 저희 공연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VIP 같아요. 어느 날 신입사원이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 이사장님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본사 로비에 그분의 기념관이 들어선 것도 이때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전시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음악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었죠. 이곳에서는 매일 다양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받습니다. 기념관 한쪽 벽면에는 정 이사장님의 마지막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품격이 가장 고귀한 예술입니다. 그 아래에는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쌓여갑니다. 청소년들의 꿈 이야기, 연주자들의 감동 스토리, 관객들의 따뜻한 후기들. 이제 우리 교향악단은 단순한 클래식 공연단체가 아닌 꿈을 실현하는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를 해고했던 박윤성 전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음악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이 사장님과 상무님이 꿈꾸시던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우리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예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정 이사장님의 수첩을 펼쳐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꿈꾸던 그 변화를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꿈이 우리 공연장에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날 그 노인분을 맞이했을 때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결국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이죠.